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무제표와 회계 이렇게 좀 제목은 잡아놨고요. 재무제표와 관련된 이제 회계 분야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에서 작성되는 그 이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또는 뭐 그거 이외에 필요에 의해서 뭐 이제 현금 흐름표나 뭐 그런 것들도 작성이 되는데 이제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 뭐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 어쨌든 재무제표와 관련되어서 회계 분야를 이렇게 통상적으로 5가지로 나눕니다. 5가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뭐 재무회계나 관리회계 같은 걸 학습을 하셨을 테고, 그리고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그래서 이제 세법들도 좀 공부하셨을 텐데, 뭐 묶어서 세무회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감사 경영분석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회계 분야가. 중에서 재무회계, 우리가 이제 뭐 교과 과목으로는 회계원리, 뭐 중급회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무회계는 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북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냥 뭐 회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분계해서 전기하고 뭐 시산표 작성하고 뭐 결산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재무회계의 파트입니다. 전부 다 재무제표 작성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하는 게 이제 재무회계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회계 파트는 이제 원가회계하고도 이제 중복돼서 얘기를 합니다. 원가회계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관리회계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원가관리회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재무제표의 항목 중에서 보면 이제 제조업인 경우는 원가 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재고액,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등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와 관련된 분야가 그 관리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원가 파악해서 하는 거는 이제 원가회계라고 그러고, 그리고 파악된 원가를 이용해서 의사결정하는 분야는 이제 관리회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동비, 고정비 이렇게 분류해갖고 뭐 손익분기 분석이라든가 뭐 레버리지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뭐 투자 의사결정하는 거 그런 거에 관련된 부분이 관리회계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무회계 파트가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해드린 대로 이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같은 거 계산을 하죠. 모든 기업에서 전부 다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하나입니다. 그럴 때 그 세금 계산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재무제표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뭐 각종 세금 계산을 하는데 그런 분야를 특별히 세무회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무제표하고 세법하고 이제 연계된 것이죠. 그거는 세무회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제 뭐 경영 관련, 회계 관련 학과에서는 이제 이 3가지 과목을 이제 기본으로 배우게 되고요. 그거 외에 이제 추가로도 들어가는 게 이제 회계 검사와 경영 분석이었습니다. 회계 검사 분야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재무회계 파트에서 작성된 재무제표가 있죠. 그런데 이 재무제표가 실제로 기업이 재무 상태를 적정히 나타냈는가, 기업이 1년간의 경영 성과를 적정히 나타냈는가를 판단해야겠죠. 만약에 그 기업에서 거짓으로, 실제는 안 그런데 거짓으로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표시했다면, 거짓으로 작성했다면 많은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큰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뭐 경제 혼란 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으로도 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재무제표 정확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회계의 한 분야로서 학문으로서도 역시 이제 나와 있는 분야가 회계 감사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사하는 분야를 회계 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공인회계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분야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분석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고 원가 계산하고 세금 계산하고 제대로 작성됐는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뭐 회계의 목적은 그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재무제표를 분석해야겠죠. 이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의 안전성이나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등등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를 묶어서 경영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좁게는 이제 재무제표 분석이 되는 거고, 조금 넓게는 재무제표 이외의 자료까지 포함하는 분석, 뭐 재무분석 또는 뭐 경영분석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회계의 한 파트라고 그러고,
그래서 회계는 크게 봤을 때 이렇게 5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회계 담당자로서 이제 자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주로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하는 게 이제 이제 재무회계 파트나 이제 관리회계 파트, 세금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학습을 했었을 테고, 아마 이제 재무제표 분석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이제 관리회계나 이제 그런 데도 내용이 들어가지만은 별도로 아마 학습하지 않은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3주, 4주 정도는 요 재무제표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재무관리라고 하는 분야도 있어요. 재무관리도 기본적으로 자금의 조달과 운영이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해서 자금의 조달과 운영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관리도 관리회계, 경영분석하고 상당히 그 내용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뭐 3분의 1 정도씩 중복되고 있는데 같이 이제 경영분석 이 내용을 하다 보면 뭐 재무관리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것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회계가 5파트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기업에서 이제 결산 때 그 주주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재무제표입니다. 결산 보고서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이제 회계 보고서라고도 얘기를 하고 통상적으로는 그냥 재무제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4가지가 기본이 돼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뭐 그냥 손익계산서라고도 합니다.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 4가지가 이제 기본 재무제표가 되겠고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자본변동표 대신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본변동표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자본에 대한 전반적인 것. 그리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자본 중에 한 항목인 이익여금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표 이외에 주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표에서 세부적인 한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는 내용을 주석이라고 하는데, 표라고 하기는 뭐하고 이제 그 표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별도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이제 주석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는 기업회계 기준이 그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 IFRS라고 하는 거, 상장 기업은 이제 그 기준을 적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이제 일반 기업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규모에 따라서 그 기업 회계 기준을 조금 좀 이렇게 다르게 이제 3가지로 제정해 놓고 있는데, 대개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이 각각 3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제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기업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작성되는 이런 표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계정 과목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좀 틀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고, 크게 작성하는 기준이나 그런 것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는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게 거의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준이 빠져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냥 손익계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재무제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은 그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죠. 이 2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핵심이 되고, 나머지 자본변동표나 이제 현금흐름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긴 하지만은 일반 뭐 투자자나 채권자들 그렇게 많이 보는 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이제 바로 뒤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이 자본변동표하고 현금흐름만 보면은, 자본변동표는 그 자본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본의 구성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유계, 이익여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본금은 이제 법정 자본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주식을 발행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주식을 소각하는 거, 거기에서 생긴 여윳돈을 얘기를 해요. 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자금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본조정은 이도저도 아닌 것입니다. 자본에 관련돼 있지만 소속되기 애매한 것들. 그리고 이제 영업 활동에서 생긴 상품을 사고 팔아서 생긴 거는 이제 이익여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에 나오고요.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아까 그 포괄손익계 단서에서 이제 포괄손익 거기에 관련되는 건데 뭐 해외 사업 환산 차손익, 뭐 파생상품 뭐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해서 평가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해외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 자산이나 부채가 늘거나 줄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평가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기 손익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기업 가치가 늘어나긴 했지만은 사고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처리하는 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그리고 그게 포함된 게 여기 이제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본 변동 표에는 이런 것들 자본의 변동에 관련된 1월 1일의 자본 상황 그리고 12월 31일의 자본 상황 그래서 어떻게 왜 변동됐는가 그 내역을 나타내는 게 자본 변동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만 나타낸 표예요. 1월 1일의 현금은 얼마 12월 31일의 현금은 얼마 뭐 100원에서 150원으로 늘었다. 그럼 그 왜 늘었는가를 나타낸 표예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그 기업의 활동을 나누어서 활동별로 현금의 유입액, 유출액, 들어온 돈, 나간 돈 그래서 현금만 쭉 기록해 놓은 표가 현금 흐름표가 되겠습니다. 실제 뭐 경영자 입장에서는 조금 중요시 될 수가 있겠죠.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들이 작성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일반 투자자나 채권자들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도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재무제표는 이렇게 일단 네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네 가지. 그리고 자본변동표 대신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도 작성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좀 화면이 좀 작으시죠,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FAT, 그 자격시험에서 기출문제에서 나온 거를 그냥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 조그만 기업의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표 양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타낸 겁니다. 표 이름이 나와 있고요. 재무상태표. 그리고 회사 이름,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단위는 원, 1000원, 100만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두 개 년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 거, 작년도 거. 두 개 형식으로. 그리고 이제 날짜가 써있죠. 제 몇 기, 몇 월 며칠 현재. 12월 31일 결산이니까 12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 표예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인데 이렇게 한 줄로 쭉 쓰는 거는 보고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보고식.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왼쪽에 차변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작성하는 거는 계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표를 크게 보시면은 자산이 있고요. 자산. 그리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나눠주고요.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나눠주고 자본은 조금 전에 본 대로 5가지로 나눠집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이렇게 해서 나눠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차변합계액, 자산합계액이죠. 지금 여기서는 5억 4천만 원 돈이죠. 5억 4천만 원. 그리고 부채와 자본 합계 5억 4천만 원 돈이죠. 차변과 대변합계는 항상 일치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앞선 표를 항목별로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자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산. 그리고 부채는 빚을 얘기하죠. 갚아야 되는 것. 그리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 순자산. 그걸 자본이라고 합니다. 내 몫이죠. 내 거. 흔히 얘기하는 내게 자본이 되는 겁니다. 자,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유동자산은 이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될 것을 현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해요. 현금화되는 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거. 그리고 1년 이내에 현금화되지 않고 두고두고 사용하는 자산은 비유동자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유동자산. 옛날에는 고정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래서 유동자산 속에는 다시 또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나옵니다.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원재료, 상품, 제품 뭐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당좌자산이고요. 비유동자산은 크게 투자 목적, 영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영업에 사용되는 각종 권리들, 무형자산,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임차보증금 같은 것들, 성격이 애매하죠. 장기간이긴 한데 뭐 투자 목적도 아니고 영업에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자, 그리고 부채도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것 유동부채, 그리고 나머지는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5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크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정도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을 얘기를 해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얘기하고, 자본잉여금은 자본 거래에서 생긴, 주식 발행에서 생긴 여유 자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품을 사고 팔면서 생긴 여유 자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본조정이나 기타 보고서는 유계액은 일단 중소기업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대기업에서도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목도 비중도 좀 작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표 제목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전년도거, 올해거 두 개 연도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이 나타나 있고 단위가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일렬로 쭉 써 있는데 보고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보고식.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이제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건 계정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손익계산서는 이제 보고식으로만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업회계 기준에. 보고식으로만. 재무상태표는 보고식 계정식에 다 작성되는데 손익계산서는 보고식으로만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여기 1번 매출액, 2번 매출원가 해서 쭉 해서 10번까지 되어 있어요. 10번까지. 그리고 아까 이제 기업회계 기준이 세 가지 있다 그랬는데 그 IFRS 한국주택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그래서 요 단기순이익 뒤로 이제 그 포괄손익이라는 게 들어가요. 별도로. 그 수익과 비용은 아니지만은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포괄손익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뭐 중단된 사업 뭐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제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뭐 학습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냥 요 기본적인 형태의 손익계산서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 뭐 필요한 거는 그때 필요할 때 이제 좀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대부분 여러분 알고 있는 비용들이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주로 속하죠. 그리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도 있고요. 자, 손익계산서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항목별로 좀 나눠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1번부터 10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계 전공자라면은 뭐 1번부터 10번 순서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 항목에 대해서도 이제 성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격별로 매출총액이 뭘 의미하는지, 영업이익이 어떤 의미인지, 단기순이익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손익계산서는 이제 요 순서대로 보면은 조금 좀 복잡한데, 이걸 좀, 옆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보면은 수익, 비용, 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잖아요. 얼마를 팔았고, 그, 팔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를 썼고, 그래서 얼마의 이익이 남았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과 이익을 나타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익과 비용 이익을 이렇게 그 활동별로 나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품 사고 파는 게 기업의 주 영업 활동이에요.
주 수익 활동이 영업 활동이죠. 상품 사고 파는 게 되겠죠. 그래서 상품 사고 판 결과 나타나는 수익과 비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 판매하는 것, 수익입니다. 매출액이라고 얘기해요. 매출액. 또는 뭐 액자를 빼고 그냥 매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7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100원이 되는 거고 매출 원가는 70원이죠. 그리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30원은 매출 총익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비용 다 관계하지 않고 오로지 상품 가격만 얘기하는 겁니다. 7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다. 매출 원가는 70원, 매출액은 100원, 매출 총액은 3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업 활동을 하면서 각종 비용을 쓰게 되죠. 그걸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뭐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죠. 기업을 운영하면서 광고선전비, 통신비. 여러분들이 이제 대개 뭐 들어봤을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 사고판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영업 활동에서 생긴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은 가만 보면은 이제 영업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영업과 관련이 없는 활동들도 해요. 영업 외 활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기업에서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은 영업 활동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빌려주면 이자를 받죠. 그리고 돈을 빌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자를 줘야죠. 그리고 사용하던 유형자산, 건물이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주 있진 않지만. 근데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영업 외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수익을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료가 있고요. 건물 빌려주고 임대 수익 받는 것.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유형자산이나 투자자산 팔았을 경우에 유형자산 처분이 그런 것들이 있죠. 영업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비용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리고 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그런 식으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뭐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이 수익과 비용을 더하고 빼면은 그게 바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에요. 세금 빼기 전의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이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라고 얘기를 하고 계정 과목으로는 법인세 비용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인세가 붙고 그 법인세의 10%가 그 소득세로 또 붙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법인세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더하고 빼면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내겠죠. 세금은 이제 비용의 한 항목이 되겠죠. 기업에서 어쨌든 그 자금이 유출되는 거니까. 법인세라고 얘기를 하고 계정 과목으로는 법인세 비용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차감한 잔액이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 올 한 해 벌어들인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주로 이제 매출액 사용되고요. 매출액. 이제 뭐 자산 대비 매출액이 얼마인가, 자본 대비 매출액 얼마인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영업이익. 장사에서 영업해서 얼마나 벌어들였는가 중요하겠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몇 프로인가. 그리고 또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당기순이익이에요. 최종적으로 얼마 벌어들였는가. 근데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성격이 틀리죠. 이건 영업활동이고 당기순이익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활동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업의 어떤 영업과 관련된 기업의 수익성 같은 거 평가할 때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관련된 내용 들어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손익계산서는 1번부터 10번인데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내용을 이해하면은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좀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손익계산서가 되겠고요.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를 살펴봤고, 자, 이 부분은 그 전에 이제 그 자금 설명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재무상대표예요. 왼쪽은 자산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자금이라는 측면, 이제 회사에서 쓰이는 돈을 얘기하죠. 자금 측면에서 보면은 왼쪽 자산은 자금의 운용이 되겠고요. 자금을
어떻게 썼다, 이거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상품을 사놨다, 토지를 사놨다, 건물을 사놨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회사에서 쓰이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가를 나타내요. 이 자본은 주식 발행한 거죠. 내 돈이죠. 이거. 내 돈 가지고 간 거를 자본이라고 그러고 주식회사인 경우는 자본금, 자본임금 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부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외부에서 빌려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외부에서 빌려온 것. 갚아야 되는 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 부채하고 자본은 자금의 조달을 나타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빌려왔는가 내 돈으로 했는가 그런 측면이고 그렇게 조달을 해서 어떠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큰 특징이 부채 이거는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자를 지급 못하면은 회사가 망하는 거죠. 부도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본금은 영업해서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그 재무제표를 근간으로 해서 재무제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뭐 재무상태표가 손익계산서예요. 이 두 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의사결정하는 것, 이 기업은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다루는 걸 이제 경영분석,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그러고 남은 지금 이제 3주 정도 수업은 이제 요 내용을 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관리회계에서도 나왔던 뭐 이제 그런 내용들, 뭐 레버리지 분석인가 이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전공자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그 내용들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교시는 이제 재무제표 이해하는 거에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날이 좀 추워지고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계속 코로나 상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